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페이지입니다. 제 15조죠. 지난 시간 잠깐 봤는데 좀 보겠습니다. 15조 하단에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1항 봅니다. 제조소 등 가로하고 6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과 이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가로 열고 이동 탱크 저장소가 무슨 말일까? 이동 탱크니까 차량에 고정된 탱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동 탱크. 한번 써볼까요? 탱크로리. 탱크로리. 탱크로리죠. 이동 탱크 저장소 괄호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제외.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두어야 돼요? 제조소 등에 두는 건데 가로하고 제외가 두 가지가 있네요. 뭐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 우리가 6조 3항이 아까 뭐였죠? 6조 1항이 뭐야? 허가. 6조 2항이 신고. 6조 3항이 허가나 신고 예외죠? 그래서 그 장소 얘기하는 거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7페이지입니다. 6조 3항 찾습니다. 거기 보니까 1호하고 2호 보이시죠? 주택의 난방 시설을 위한 뭐야? 저장소 또는 취급소. 그 다음에 농해, 축산,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 시설, 건조 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죠.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탱크 로리 같은 경우 어때? 막 이동하다 보니까 위험한 안전관리자가 따라다닐 수가 없겠죠? 그것도 제외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항에 보니까 제조소 등의 뭐야? 괄호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인이 누구였어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이거구나.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할 수 있는 건데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거? 허가받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두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서 조항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제조소 등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 생태 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은 뭐야? 끝에 서술어가 선임하여 한다죠. 단서 중에 담아내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선임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 위에 줄여 보니까 다른 법률이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선임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야?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인체 만성 급성이 있고 또 만성이 나왔죠. 유해성 물질. 그 다음에 생태 유해성 물질 세 가지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럴 때는 타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2항부터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문 15조인데요. 15조 제목이 뭐였어요? 위험물 안전관리자인데 거기 보니까 다 밑줄 다 돼 있네요. 2항서부터 보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약칭해서 뭐야?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그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뭐하거나 해임하거나, 해임이 이제 뭐 그만두게 하는 거죠.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다. 다 물러나는 거네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이나 퇴직이니까 그 안전관리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새롭게 안전관리자를 충원시켜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한 달. 근데 한 달이라 안 써있고 뭐야? 30일 써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해임하거나 퇴직한 다음에 이제 공석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동안 공석이, 한 달 넘으면 안 되니까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그 말이고요. 3항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임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일사천리로 우리도 이제 안전관리자 있습니다라고 이제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선임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행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누구는 빠져? 시 도지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인데 무슨 안전관리자였어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니까 선임한 경우에는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선임했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알려야겠죠? 일사천리로 행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임 신고합니다. 그럼 이항사망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줄게요. 공소기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임했으면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누구한테 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항사망 묶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항 한번 읽어보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제 확인을 받는 건데, 관계인도 확인받을 수도가 있고, 또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퇴직이나 해임한 그 안전관리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해임이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퇴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이득이나 불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야. 누구야?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다. 그 다음에 5항을 보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여행이다. 뭐 안전관리자 여행 다닐 수 있겠죠. 또 질병이니까 아파. 그러면 그 아픈데, 그러면 어때?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안부령이 정하는 자를 다 읽었는데, 여행이나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퇴직을 했는데 사람을 못 구했어.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겠죠. 대리자입니다. 한자가 있나요? 한자 대리자. 누굴 대리하는 거야? 안전관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럼 대리자는 지정입니다.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이거 짧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대리자의 운명은 30일입니다. 대리자의 운명 며칠?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30일밖에 안 되네. 한 달 살이야, 한 달 살이. 대리자 얼마? 한 달 살이. 최근에 뭐 이렇게 제주도 한 달 살이, 거제도 한 달 살이처럼 이 대리자도 한 달 이제 구경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6항은 밑줄이 거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전관리자는 읽어보죠.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읽었는데 안전관리자의 하는 일이 뭐야?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는 거죠.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한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할 때 어떻게 안전관리합니다. 감독하는 거예요. 누가? 안전관리자가. 그 다음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권위를 지금 이제 실어준 조항입니다. 7항 보겠습니다.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이게 주어져.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그럼 주어가 지금 누구였어?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입니다. 내가 자격증이 없어. 그런 사람은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 또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아까 누가 나왔어요? 대리자죠?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8항입니다. 8항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얘도 중요한데요.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다. 무슨 말이야? 주인은 한 명인데 제조소나 취급소, 저장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주인이 동일인이 설치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동의인이 A라는 저장소, B라는 취급소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취급소.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마다 누가 있어야 돼? 안전관리자 1인. 여기도 안전관리자 1인. 이러면은 뭐가 많이 나가? 인건비 많이 나가나?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소를 누가? 동일인이 설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죠. 이럴 때는 두 명이 아니고 뭐야?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 선임이 중요한 말이야. 이 경우에 후단 조항이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뒤에 보니까 중요한 말 나왔어요. 까만 글씨인데 맨 끝에 글씨가 의무사항이죠.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무슨 경우야? 1인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하는 경우죠. 그래서 중복 선임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복 선임의 경우에는 관계인은 어떻게 하라?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별로 지정해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한다.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 동일인이 A와 B라는 두 이상의 장소를 한 사람이 설치한 거야. 그랬을 때 안전관리자가 원래 몇 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 몇 명 두는 거야? 한 명을 두면서 플러스 알파로 누굴 두는 거야? 대리자. 대리자. 그러니까 대리자가 보조케 하는 거야. 대리자 보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안전관리자 1인 이렇게 되는데 안전관리자 1인 플러스 알파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되는 거야. 이때는 대리자의 역할이 뭐야? 보조하는 역할이죠. 누구를? 안전관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이하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법제 15조 8항 지금 방금 읽었던 거죠. 8항 후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까만 글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 요와 같은 상황.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조항이죠. 그 중복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대통령령으로 한번 가보래요. 대통령령으로. 그 관계 지금 어디야? 바로 밑에 보니까 박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 등이 뭐냐? 그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중복을 선임을 했고 중복 선임한 경우에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요 얘기 하는 거야. 요 얘기 하는데 그러면 중복 선임에 관련된 문제는 맨날 이게 나옵니다. 보죠. 제조소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제조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호 이송 취급소입니다. 그 다음에 3호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단서조항 또 있네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인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는 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사류가 무슨 말이야? 사류.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아까 위험물의 종류가 몇 가지? 6가지인데 사류 위험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휘발유, 경유, 뭐 등유, 중유 이런 거야. 사류가 한번 써볼게요. 인화성 액체라고 써볼게요. 인화성 액체. 그래서 일반 취급소인데 뭘 취급하냐? 인하점이 38도 되게 낮죠. 낮은 온도에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건데 38도 이상의 사류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의 몇 배? 30배. 원래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 아까 뭐였어요? 최저 기준 수량인데 그거에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취급소는 뭐야? 제외한다. 그러면 거기 일반 취급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서조항 쭉 읽었는데 그거 뭐야? 제외되는 거야. 제외. 그러니까 모든 일반 취급소는 아니고 인하점이 38도 이상인 사류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감옥, 보일러 버너에 이렇게 뭐 등유 휘발유 들어가잖아요.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뭐야?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인하점이 38도 이상, 사료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한다. 그게 들어가고요. 남은 게 봅니다.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그거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중복 선임할 경우에 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자 한 명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이 뭐냐?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세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또 일반취급소 중에서 제외되는 게 두 항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원래 2명 있어야 되는데 1명으로 그냥 퉁치고 그 다음에 대리자가 안전관리자 보조하게 하는 그 장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어디야?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지금은 이제 외웠어. 그러면 우리가 암기법을 한번 따볼게요. 중복선임 했을 때 이 사람이 아까 누구였어? 플러스 알파가 대리자죠. 그러면 이 대리자는 누구를 보조하는 거야? 이 사람을 보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까? 안전관리자님이 최고입니다. 제일 좋아요. 나는 이렇게 보조자니까 이 사람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좋아요 해봐. 제조소, 또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이렇게 돼. 근데 제일 좋긴 한데 항상 좋은 건 아니겠지. 나한테 뭐 할 때 잘해줄 때만 좋겠지. 그래서 제외가 2가지가 있어. 그 제외가 2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소비, 옮겨 담거나 주입한다. 그래서 소비, 주입, 옮겨 담을 때는 제외한다. 다시 한번. 언제 제외한다고? 소비, 주입, 옮겨 담을 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사례에서 중복 선임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플러스 알파가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제외할 때가 있다. 언제? 소비, 주입, 옮겨 담거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한번 더 볼게요. 근데 그 과목에 보니까 보일러로 시작하죠? 그땐 소비죠? 그 다음에 나무게 보니까 위험물이 들어가죠?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다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아까 뭐였어요? 인하점 38도 이상 사료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되면 됩니다. 그 15조가 시험에 받자. 다음 시간에 또 뭐 배울 거야? 16조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안전관리 법령을 공부하다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숫자를 무턱대고 그냥 계속 중얼중얼 암기한다고 암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좀 그게 희박해.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 사람하고 이제 보조하니까 이 사람을 좋아해야 돼. 제일 좋아요 안전관리자님 했는데 제외가 있어. 소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아껴 써야지 면서 막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럴 때 뭐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야 제일 좋긴 하지만 소비 주입 옮겨 담거나는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문제인데 좀 길게 나왔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법령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문제가 좀 긴데 수험생들은 일단 답은 자꾸 답에 눈이 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답은 2번인데 그럼 나머지가 뭐가 틀렸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 법령상 제주소 등의 위험을 안전관리자 이하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옳은 거니까 하나만 옳고 나머지 틀리죠. 1번 눈으로 합니다. 대리자가 대행하는 기간, 직무 대행하는 기간 며칠? 30일. 이거 한 달 살이밖에 안 돼요. 뭐 제주도 한 달 살인가? 기억나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이제 공석이었을 때 이따가 갑자기 이제 선임을 했죠.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일사천리를 열심히 이제 신고를 해야 돼. 누구한테?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한테 14일인가요? 4번을 잠깐 보죠. 퇴직을 했네. 해임 퇴직 이후에 며칠? 30일 이내에 새로 다시 선임을 해야 되죠? 다시 선임하는데 30일입니다. 공부하고 보니까 쉽죠? 2번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에 보니까 문제를 읽어볼까요? 1번의 질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가 한 달 지나면 또 다시 한 달 또 되죠? 한 달 지나고 다시 또 한 달 됩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2, 3, 4는 맞습니다. 재밌죠? 이 공부하고 보는 문제는 참 재밌는데 공부 안 하고 문제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 16페이지에 밑에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 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종사할 수 있는 경우야. 그 다음 2번도 문제 읽어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보니까 1번은 아까 읽었던 지문이죠. 안전관리자 얘기죠. 예. 2번이 1번 지문. 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지금 모르겠죠. 네.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문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가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중요 변경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주어가 누구야? 안전성능 시험자.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그러니까 탱크 시험자죠? 네. 말이 길었지만 탱크 시험자죠? 그 탱크 시험자가 지금 뭐 하는데요? 기술 능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중요 변경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는가. 그래서 신고자가 누구야? 탱크 시험자가 하는 거죠. 며칠인지 모르겠죠? 왜 모르냐? 내가 매뉴얼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보지, 그냥 문제만 열심히 해서 답만 외우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몇 주야? 16조다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출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위험물 안전관리자, 즉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장소에서 제외되는 게 두 가지 잘 나와요. 어떤 거였어? 허가나 변경 사항이 아닌 곳. 6조, 사망의 2개. 뭐가 기억나요? 주택의 난방시설의 저장 취급소? 또 뭐가 기억이 나요? 농해, 축산, 수산, 난방 건조시설로서 지정 수량 30배 이하. 30배? 30배. 20배 아니야? 20배. 그럼 거기 6조 사망이 또 헷갈리잖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6조. 그냥 탱크오리가 제외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긴가 민가 합니다. 왜? 너무 암기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암기법을 따면 거기 보면은 난방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야? 난방시설하고 건조시설 2개가 들어가지? 그래서 2가지니까 20배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또 안 까먹습니다. 난방건조니까 2개구나. 20배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6조, 이제 15조만큼 중요한 게 뭐야? 16조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쌍벽을 이뤄.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 근데 시험에 낼 거 너무 많아요. 법령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데 이 앞에서 그냥 주는 파트거든요. 이쪽은 주는 건데 그런 것도 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안 보여주고 있지만 14페이지에서 아까 이 사람이 요거 보조하게 되어 있죠. 그거에 관련된 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안 보여주고 좀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